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근무 환경이 비좁아 변기 옆에서 밥을 지어 먹는다면 어떨까요? 실제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상입니다. 특히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데요. 이런저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경비실. 화장실 변기 바로 옆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그 변기통 데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음식을 꺼냈다 먹었는데 진짜. 단지 내 다른 경비실. 전기밥솥을 두고 화장실에서 밥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구불구불난 통로를 따라가면 휴게시설이 나옵니다. 빈 공간에 커튼을 쳐놓고 외부에서 호스로 물을 끌어와 샤워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로 환풍시설도 없어 습하고 악취까지 풍깁니다. 지하에는 원래 한풍기가 없어요. 냉난방 시설은 없고 그냥 배럭에 저기 준비시켜놓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을 최소 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2018년부터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간 153건으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 개선비의 20%를 부담스러워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달 들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령도 신설됐지만 근로자 수로 정하는 대상 사업장을 두고 논란입니다. 하청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A라는 아파트에 전부 종사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전부 합했을 때 그걸 상시 근로자 수로 하는 거냐.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영 자전거 이용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수에서 관광객이 공영 자전거를 타던 중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데 여수시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고장난 자전거 한 대가 수리센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달 초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 박모 씨가 이용했던 유료 공영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타려고 1일 회원권을 구매했던 박 씨는 자전거에 올라탄 지 얼마 안 돼 이상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양쪽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도 속도가 전혀 제동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자전거를 속도를 줄여보려고 했는데 박 씨는 결국 팔과 다리, 얼굴이 찢어지거나 멍이 드는 등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작동 불량. 여수시는 자전거의 바퀴를 제어하는 주요 부품이 이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박 씨의 책임으로 몰아갔고 관리 소홀 책임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넘어지셨다면서요. 넘어진 과정에서 자전거 브레이크 풀어진 거 아닌가요? 저희는 항상 자전거 배치원 점검을 해요. 박 씨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안전점검 내역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영자전거 관리 매뉴얼도 누적 주행거리가 4,500km가량인 사고 자전거의 안전점검 기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8명이 공영자전거 관리를 맡고 있지만 무인대여소 분산 배치가 주된 업무라는 게 여수시의 설명입니다. 앞으로는 매뉴얼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는 또 공영자전거 이용 중 결함이나 관리상 무죄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로 입건된 이병로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병로 군수와 음식 제공 자리를 만든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조선이 중장비와 직원들을 동원해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대표이사 생일 파티를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노조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조선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상 생일 파티는 업무상 배임이자 이른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외에도 임원들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 차원의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자립을 앞두고 있던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보호 아동들을 위한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는데 이 같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새내기 대학생 A군. 친구들은 A군이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에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밝고 항상 저희를 웃겨주는, 맨날 먼저 연락 오고 먼저 다가오고, 그냥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저희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를 말이라도 해줬으면. A군은 만 18세로 이전 같았으면 올해 보호 종료돼 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경험이 있는 장건 씨는 보호 연장만으론 불안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호 연장은 홀로 서야 한다는 압박과 부담의 연장이기도 했습니다. 좀 심적으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제가 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 압박 속에 이제 견디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을 해도 다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제 그런 게 선배들도 이렇게 나갔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고. 경제와 주거 등 현실적인 자립 대책과 함께 심리적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인력도 47명으로 늘었지만 한 명당 10명 정도를 담당해야 해서 온전한 보살핌을 기대하기란 역부족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사회 안에서 온전히 자립하기 위한 기반 어떤 조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크다. 지난해 기준 광주와 전남의 보호 아동은 1,400여 명. 이 가운데 한 해 200여 명가량이 불안을 떠안고 세상에 나와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해남군 화원면의 한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서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한 동과 주택 2동 등 14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829명으로 광주가 5,746명, 전남이 6,083명입니다. 사망자는 광주에서 4명, 전남에서 5명이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에서 20명, 전남에서 33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부터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소강 상태에 들거나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는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양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꽤 선선해졌습니다. 일부 동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2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 체감 온도는 31도가 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점차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 나주와 영광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은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최고 기온 29도, 여수 26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장흥, 해남의 낮 최고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여수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1억 100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출입 물동량은 석유화학 관련 7,200만 톤, 제철 관련 4,500만 톤 등 1억 100만 톤으로 전국 수출입 물량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7%가 줄었지만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하 시인을 추모하기 김지하 문화제가 27일 목포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는 김 시인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씻겨주는 씻김굿을 시작으로 대표 작품 낭송과 노래 공연, 임진택 명창의 창작 판소리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김지하 문화제 추진위원회는 김 시인이 태어나 중학교 1학년까지 보낸 목포는 시인의 감수성이 형성된 곳이라면서 이번 문화제가 치열했던 시인의 삶과 문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화 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화 진실규명 신청 접수가 오는 12월 9일 마감됩니다.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 침해 등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15,698건이고 이 가운데 전남 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접수 사건은 5,515건입니다. 통합형 공공임대인 광주 상무지구의 평생주택 사업이 광주도시공사와 민간 공동시행으로 진행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평생주택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오는 29일 참가 의향서를 접수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